자, 요 게임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개구리 뒤집기 기본 게임 방법을 알아보고요. 일단 기본 방법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게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추가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저학년을 위한 좀 쉬운 게임도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색다르게 즐기는 변형 게임을 알아보는데요. 제가 핵심이 하나 있는데 오늘 콜라보 게임 준비됐거든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게임 중에 버블리팝 강의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때도 제가 콜라보 게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오늘도 콜라보 게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떤 거를 게임을 같이 연결해서 만들었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자, 일단은 기본 게임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명에서 4명이 진행을 할 수 있고요. 8세 이상 진행입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15분 내로 할 수 있고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메모리 게임인데요. 단순 메모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략이 가미되어 있는 전략 메모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게임 보드판은 4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접어서 넣을 수 있고요. 자, 1번 플레이어 토큰은 색깔을 알려주는 거죠. 그죠? 플레이어가 나는 노란색 개구리, 나는 빨간색 개구리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의 색깔을 정해주는 플레이어 토큰이고, 두 번째는 개구리 타일이에요. 요거는 색깔마다 8마리씩 4가지 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뱀 타일이 4개가 있고요. 자, 이렇게 끝이에요. 구성 간단하죠. 그죠? 구성이 간단한 만큼 게임 규칙도 아주 간단해요. 자, 이 게임은 어떻게 하면 일단 이기냐면 개구리가 폴짝 뛰어오면 지금 잘 보시면 하얀색으로 화살표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얀색 표시되어 있는 개구리들이 폴짝폴짝 뛰면서 뒤집어집니다.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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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게임판 위에 네 색깔 개구리가 가장 많이 보일 때 그 많이 보이는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일단 내 거가 많아야 돼요. 내 개구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 이렇게 준비부터 해야 돼요. 먼저 색깔을 정해요. 근데 이건 비밀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서 고르고 나만 봐야 돼요. 내가 무슨 색깔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게임보드판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타일도 3개 봤는데요. 이거 역시 나만 봐야 돼요.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고요. 물론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그냥 펼쳐놓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원래 기본 규칙으로는 일단 나만 보고 나머지는 더미로 쌓아서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뭘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3개의 타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빈자리나 나중에 이거 말씀드릴 때 뒤집어진 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게 돼요. 색깔 개구리 타일을 하나 내려놓습니다. 내가 정했던 내 색깔 개구리랑 상관없이 어떤 거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화살표 있는 개구리를 모두 뒤집어요. 최대 몇 마리까지 뒤집죠? 최대 몇 마리까지 뒤집죠? 4마리까지 뒤집죠. 방향이 4군데니까 꽉 차 있을 때는 4마리를 다 뒤집게 돼요. 이거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개구리 위에 있는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개구리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무거워. 얘들아, 개구리 위에 올려놓으면 너무 무거워. 밑에 있는 애가 깔리겠지, 그지가 안 돼. 그런데 뒤집혀진 타일을 뒤집어 보면 뒷면에 나뭇잎 그림이 있고 개구리 그림자가 보여요.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타일 위에는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가능해요. 자, 내가 놓은 개구리 타일에서 가리키는 방향 모든 개구리를 다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잠시 보시면 여기는 2겹으로 돼 있죠. 그죠? 요거는 2 타일을 잡고서 동시에 뒤집어야 돼요. 그 밑에 있던 아이가 이제 위로 올라오고 지금 위에 있던 빨간색 개구리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타일을 내가 받았는데 그 뱀 타일 있어. 그럼 나 뱀 타일을 어떻게 쓰냐면 내 차례 때 뱀 타일을 내서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개구리 하나를 골라서 아웃 하는 거예요. 밖으로.
개구리랑 뱀탈이랑 똑같이 다 같이 바깥으로 나가고요. 더 이상 이제 게임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포개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없앨까요? 모두 없애나요? 그렇진 않아요. 뒤에 숨어 있는 애는 잡아먹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 있는 아이만 뱀타일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너 잡았어! 보통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색깔을 선택해서 아웃하겠죠. 그죠? 자, 이제 게임은 언제 끝나냐면 손에 들고 있는 것까지 다 사용을 했을 때 아니면 게임을 하다 보면 주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A 상황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종료가 됩니다. 즉시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네 색깔 개구리가 가장 많이 보이면 그 사람이 바로 우승한 플레이어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기본 게임이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요약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런 거를 메모를 해서 아이들 책상 앞에다가 딱 붙이셔도 되고요. 단체 게임 같은 경우는 요런 거를 칠판이나 요런 데 모니터나 띄워놓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매번 게임에서 내 차례에 해야 할 일을 요약해서 표기해주면 아주 좋겠죠. 그죠? 타일을 선택하고, 네, 요런 식으로 개구리가 있을 때, 뱀이 있을 때 어떤 거를 할 건지 개구리 같은 경우는 하나 놓고 뒤집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에는 손에 3개가 되도록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 게임과 관련된 추가 활동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개구리 뒤집기 게임이니까 자, 개구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다양한 그런 이제 사전 활동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수학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과 보드게임이 같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수업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요런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보드게임으로서 이제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는 1주차, 2주차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은 이런 활동이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궁금하니까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도 혹시 개구리 종류 많이 알고 계세요? 이거 개구리 이름 중간에라도 이름을 아시면 바로바로 말씀을 주세요. 이 개구리는 네네. 제일 유명하죠. 제일 예뻐하는 개구리, 청개구리. 혹시 이거 아세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요. 황소개구리입니다. 이런 거 아이들하고 퀴즈 맞춰보는 것도 재밌죠, 그죠? 자, 일부러 우리 보드에 있는, 이 게임에 있는 색깔 개구리 가져와 봤어요. 얘는 혹시 아세요? 이름이 뭔지? 딸기 독화살 개구리예요. 생긴 건 이쁘지만, 이런 게 독이 많네요. 파란색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것도 코발트 독화살 개구리예요. 이것도 역시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자, 이거 혹시 아세요? 배는 빨갛고 등은 초록으로 된 개구리. 얘는 이름이 개구리 박사님 아까 아실 것 같은데 왠지. 네, 얘는 이름이 무단개구리, 비단개구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 자, 요거는 노란색이고요. 역시 황금 독화살 개구리고 자, 마지막으로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그죠? 얘 이름이 뭐냐면 골리앗 개구리입니다. 골리앗 개구리. 자, 여기서 제가 잠깐 퀴즈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개구리 많이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종류 더 많겠죠? 제가 가진 것 중에서 여기에 와 있는 개구리들 중에서 독이 가장 센 독 파워 1위 개구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자, 정답은 뭐냐면요. 예. 다른 독화살 개구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거 얼마만큼 강하냐면요. 성인 10명을 쓰러뜨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생쥐 2만 마리 한꺼번에 죽일 수 있대요. 대박이죠, 그죠? 그리고 이 얘네들이 왜 독화살 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원주민들이 꼬챙이 같은 데다 얘네들이 끼워가지고요. 얘네들이 이제 막 구워요. 그러면 이제 독이 뚝뚝뚝 떨어지면 그 독을 받아가지고 화살 끝에 묻혀서 무기로 사용한 거예요. 화살 끝에 직접 바른 독이라고 해서. 그래서 독화살 개구리예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이런 것 같이 퀴즈 풀어보시고 하면 재밌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개구리 한번 관찰도 해볼게요. 눈은 어디 있는지, 코, 뭐 울음주머니. 개구리는 물갈퀴가 앞에 놓고 뒤에는 있네. 뭐 이런 거 그죠? 살펴보고 할 수 있겠죠? 자, 제가 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우리 게임에서 개구리 계속
점프하면서 막 뒤집을 거예요. 개구리가 이렇게 점프를 잘하는 비결은 어머 답이 한꺼번에 나와버렸네. 점프 실력의 비결은 바로 뭐냐면 허벅지, 튼튼한 허벅지 때문이거든요. 요거 관련되는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세요. 뒷다리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그죠? 이런 거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영상 보면서 개구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 이제 또 자료 준비하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게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직접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단순한 이게 메모리 게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실제 만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타일을 어디에 놓아야 유리할지 제가 퀴즈로 만들었거든요. 이거 예전에 기능성 그 보드게임 자격자 과정에서 제가 요거를 퀴즈로도 냈었거든요. 선생님도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노란색 개구리입니다. 내가 노란색 개구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겹쳐진 개구리 있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상황은 겹쳐진 개구리는 없다고 할 때, 자, 지금 내 턴이에요. 내가 플레이를 다 하고 나서 노란색 개구리가 가장 많아지게 하려면 어느 타일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선생님들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개구리 타일도 골라야 되고 지금 제가 일부러 보기에 노란색 개구리 타일을 다 뺐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노란색을 해야 되니까 다른 색깔 개구리를 이용을 해야 되고 내 색깔은 가장 많아지게 해야 돼요. 자, 일단 어느 개구리 타일을 어느 자리에 놓아야 될지 볼게요. 왜 그런지. 일단은 지금 노란색 개구리 3마리인데요. 경쟁자가 빨강색 개구리 그리고 초록색 개구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파란색 개구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빨강과 초록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리는 바로 A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 요 개구리를 저쪽으로 A 자리로 옮겨 볼게요. 갑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네 방향 중에 왼쪽 그리고 아래쪽이 뒤집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내 차례가 끝나고 나면은 노란색 개구리는 3마리, 빨강은 2마리, 파랑은 2마리, 초록은 2마리가 남게 되는 거예요. 이 게임이 왜 전략 게임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다른 개구리를 동시에 많이 없앨 수 있는 타일을 잘 골라야 돼요. 애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시간 없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막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차라리 게임은 더 재밌는데 요런 전략이 다 숨어져 있는 게임이라는 것 하나 더 퀴즈 내볼게요. 자,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더 쉬워요. 이제 이게 뭐냐면 뒤집혀져 있어요. 근데 아래에 깔려 있는 걸 제가 정보를 드린 거예요. 뒤집혀져 있는데 그 뒤집혀져 있는 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자, 역시 나는 노란색 개구리입니다. 적혀 있는 색깔은 나뭇잎 뒷면의 개구리 색깔입니다. 내 차례가 끝나고 노란색 개구리가 가장 많아지게 하려면 어느 타일을 어디에 놓 좌표입니다. 이번에는. 어느 타일을 어디에 놓으면 가장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쉽지 않나요? 어떤 건 아시는 분 말씀 주세요. 자, 제가 또 이동을 시킬게요. 자, 파란색 개구리를 이거를 여기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뒤집어지죠. 그리고 얘도 뒤집으면 노란색이 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이 3마리로 제일 많고 파랑은 2마리, 빨강 2마리, 초록 1마리가 되는 거예요. 내 개구리를 계속 많아지게 해야 돼요. 내 개구리 색깔 노란색을 안 쓰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퀴즈를 함께 같이 풀어보면 아이들이 게임할 때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는구나 더 알 수 있겠죠. 그죠? 천천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학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게임 자체를 좀 난이도를 쉬워지게 조정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실제 제가 그 어린아이들하고 게임을 했더니 내 방향을 다 뒤집어야 되는데 자꾸 놓쳐요. 왜냐하면 내가 막 눈여겨보고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것만 하고 마는 경우 생기거나 아니면 일단 손에 들고 있는 게 내 색깔이 있으면 그거 막 먼저 막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거 하지? 어디에 놓지? 이러느라 한 사람이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게임이 끝났는데 동점자가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 이제 게임을 하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수정하는 방안을 바꾸어가는 변형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 저학년 같은 경우는 내 색깔 개구리 아예 그냥 공개를 해요. 그냥 난 파란색, 난 노란색. 근데 그냥 알고 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하더라도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고학년은 근데 그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개구리 타일을 3장을 미리 주지 않아요. 그럼 다른 친구 하는 것도 안 봐. 내 것도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래서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든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더미 쌓아 놓으세요. 주지 말고 내 차례 되면 그냥 짠 뽑아서 그 즉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집기를 할 때 하나, 둘, 셋, 넷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확인을 꼭 하면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공동 우승일 때는 우리 누가 이기도록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기준은 선생님들이 한번 그 아이들과 함께 선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해서 해보셔도 좋은데 저는 나뭇잎 위에 있는 개구리가 더 많은 사람 아니면 연결이 더 많이 돼 있는 사람 뱀을 더 적게 사용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이제 또 다른 전혀 다른 게임으로 제가 만든 걸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활용하는 콜라보 게임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는 선생님들하고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 또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자, 변형 게임.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 게임 자체가 메모리 게임이잖아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요거 활용 방안을 제가 카페에서 선생님들 나눔 아이디어 같은 거 쭉 한번 봤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뒤집어서 2개 뒤집어서 같은 색깔 아니면 다시 2개 뒤집어서 같은 색깔 이거는 기본 메모리거든요. 그거는 기본으로 일단은 하시고요. 요거 조금 더 이제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한 건데요. 자, 일단은 요거를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개구리 타일을 색깔별로 4개씩 일단 준비를 해서 뒤집어서 골고루 섞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판에다가 놓아요. 노란색도 4개, 파란색 4개, 초록색 4개 각각 빨간색 이렇게 준비를 하고 뒤집어서 섞은 다음에 판이 꽉 차죠. 그죠? 이건 이거대로 그냥 뒤집어 놓고 그러면 남은 것 역시 요 개수랑 똑같아요. 각자 자기 거 4개씩을 손에다가 이제 들든지 바닥에 놓든지 앞면으로 준비를 합니다. 자, 내 차례가 되면 뭘 하느냐면요. 내 개구리 타일을 이제 위에 올리겠죠. 그죠? 앞면으로 당연히 앞면으로 올리고 내가 올린 그 자리 한번 뒤집습니다. 통째로. 그리고 나서 남은 것 중에 역시 뒤집어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다른 곳 뒤집기는 할 수는 없어요. 2번째 사람부터는 내가 놓은 거 뒤집고 또 이제 다른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의 기억이니까 메모리 오브 메모리예요. 기억도 해야 되고 뒤집기도 막 해야 되니까 단순 메모리가 아니라서 더 재미가 있거든요. 차례가 끝나고 나서 내 개구리가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저는 어떤 게임도 다 이름을 지어요. 이런 게임, 그냥 그런 게임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아니라 뒤집고 뒤집기 이렇게 게임의 타이틀을 줘주면 더 의미가 있어지니까 막 선생님들께서도 변형 게임 만드시게 되면요. 이름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2번째 만드는 게임은요. 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역시 자격증 과정에서 안내 드려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때 거기에 그때 후기 막 올려주셔서 이렇게 해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요거는 그때 선생님들하고 제가 잼보드로도 직접 한번 해봤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많이 그 타일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조금만 가지고 이렇게 일단 세팅해 놓고 그다음 막 이제 튕겨내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일단 자기의 색깔을 정하고요. 자신의 개구리 타일 2개를 일단 놓아요. 1번 플레이어, 2번 플레이어, 3, 4, 3, 2, 1 이렇게 마지막 플레이를 왜 하냐면 이게 약간 캐스팅 보트처럼 마지막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결정이 팍 나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플레이는 시작 자체를 하나만 놓을 거예요. 자, 2번째 나머지 4색깔 개구리 타일하고 그리고 뱀 타일 1개씩 받아요. 그 4명이고 뱀이 4개니까 딱 맞거든요. 받은 거를 막 섞어요. 섞어서 더미를 만들어서 내 앞에 준비해 놓습니다. 뒤집어서 준비해요. 자, 이제 내 차례가 되면 뭘 하냐면 더미 위에는 1개 짠 열어요. 열고 빈 자리에 놓습니다. 빈 자리에 놓고 개구리 타일에 표시되어 있는 하얀색 그 방향이죠. 그죠? 그 방향을 가리키는 것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쪽 방향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을 뿅 튕겨내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이거 튕겨내는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요. 만일에 뱀을 뽑았어. 뱀을 뽑았으면 4개구리 하나를 없애게 합니다. 이거는 상대 개구리 없애도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게임을 진행하니까 튕기는 것도 공격이고 뱀도 공격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꿨거든요. 뱀을 4개구리 하나를 어쩔 수 없이 내 거 하나 없애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바꿔서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많이 남는 개구리가 이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상황에 이제 파란색 개구리 차례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난 여기 났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각선 4개 방향 중에서 오른쪽 위를 선택을 했어요. 나는 이쪽 방향 밀어내야지. 퓨 튕겨내서 빨간색 개구리가 아웃 이렇게 되는 거야. 방향 선택해서 내 거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애들이 튕겨내서 하나를 아웃시키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 놓을지 누구를 튕겨낼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은근히 재미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역시 메모리 게임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가로로 세로로 밀어내는 가로 세로 메모리 게임입니다. 자, 일단 역시 색깔을 정해요. 내 색깔을 정하고 자, 3개씩 원하는 자리에 놓습니다. 그런데 놓을 때 규칙이 있어요. 놓을 때 가로든 세로든 4개 꽉 차면 안 돼요. 그럼 이거 밀어내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 또는 세로로는 반드시 3개만 되도록 이렇게 놔요. 자, 너 한번 나 한번 계속 번갈아 가면서 놓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가로든 이 게임은 대각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대각선 안 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로 세로 메모리 이렇게 게임 이름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가로든 세로든 3개만 되게 넣어야 돼요. 그 사이사이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다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색깔 또 3개씩 준비합니다. 그 화살표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단 자기 색감을 3개씩 준비하고 이거는 그냥 가로 세로니까 내 차례가 됐어요. 내 차례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내 거 역시 보여주지 않고 뒷면으로 놓고 가로나 세로를 선택해서 놓은 다음에 그 줄에 있는 개구리들을 다 같이 밉니다. 제가 아까 튕기는 거랑은 또 달라요. 미는 거는 나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예시를, 이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난 지금 노란색 개구리예요. 어느 빈자리 할 거냐면, 여기에다 놓을 거예요. 다른 개구리, 여기 끝에 있는 개구리가 내 개구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나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쟤를 밀어내고 싶어요. 나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밀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지만 원래는 뒷면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 개구리가 뭐였는지 기억해야 돼요. 가로로 밀고 계속 빈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밀지 계속 골라가면서 넣을 수 있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라비린선 같은 방법. 근데 미는 방법은 가로, 세로, 근데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놓은 것도 상대방 놓는 것도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역시 단순 메모리가 아니라서 미는 재미도 있고 기억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
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기억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짠 하면 와 이렇게 돼요. 저는 그 밀어내고 나왔는 이 타일을 확인 안 했어요. 일부러. 궁금하게. 그래야 마지막에 아니면 다 알잖아요. 그죠? 벌써 이미 게임 결과를 미리 알아버리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그냥 한쪽 귀퉁이에 그냥 그대로 뒤집은 채로 쌓아놓고 마지막에 남은 거 가지고 열어보자 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더 재미있게 이제 확인을 하겠죠. 자, 이거 이름이 가로 세로 메모리입니다. 왜냐면 대각선 하지 않아요. 대각선 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 게임은 대각선이 있죠. 저는 아이들한테 워낙 어떤 게임은 대각선하고 어떤 게임은 안 하니까 게임 시작할 때 맨 처음 그 얘기부터 해요. 이 게임은 대각선이 없습니다. 이런 것부터 강조 먼저 하거든요. 이 게임은 대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요. 개구리 뒤집기는 원래 대각선은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이 게임에서는 대각선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핸드크림도 있고 요런 식으로 전혀 다른 영역이랑 요즘 콜라보를 하는 게 굉장히 핫하죠. 그죠? 네, 요런 것처럼 우리도 이 보드게임이랑 전혀 다른 이 보드게임 하나만 가지고 막 바꿔서 활용하는 거 말고도 완전히 다른 게임이랑 한번 섞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뭐냐면 이거예요. 바다동물 혹시 예상하셨어요? 예상하셨던 분 있으신가요? 자, 제가 요거를 해서 진짜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거든요. 근데 막 재미없어. 너무 길어. 계속 안 좋은 평을 포기해. 이런 평을 받다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 괜찮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름은요. 항상 게임 이름에 그 게임에 요약된 것, 그리고 특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게임 이름을 따서 개구리 장기 넣어놓고 앞에 점핑. 그럼 예상이 되시죠? 그죠? 화살표 방향으로 뛸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이랑 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추억의 다이아몬드 게임. 다이아몬드 게임을 같이 섞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개구리 타일 8개. 그리고 이건 2인용 게임이에요. 뭐 물론 2명씩 조를 짜서 해도 될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 하나가 있는 게 대왕개구리예요. 다른 색깔 하나. 그다음 역시 또 이렇게 대왕개구리 뒤에 숨어 있어야죠. 그죠? 요렇게 다른 색깔 하나씩 넣어서 원래 자기 색깔이 딱 맞게 8개니까 다른 색깔 하나 넣으면 정확하게 자리가 기가 막히게 딱 맞게 9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각선으로 놓아야 되는 이 다른 색깔 개구리는 반드시 화살표를 대각선 방향의 거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직선으로 하면 너무 쉬워요. 자, 내 차례가 되면 할 거는 한 가지예요. 그냥 이동하든지 점프예요. 자, 이동은 왜냐면 점프할 수 없을 때 그냥 빈칸 갈 때는 이동입니다.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그 방향으로 한 칸 가든지 이 게임은 뒤로 있어요. 우리 바다 동물 장기는 뒤로 없잖아요. 이거 뒤로 있어요. 이거 뒤로도 막 해도 돼요. 근데 뒤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최종 목적은 저기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는 다른 사람 막 잡아먹거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뒤로 안 갈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는 거 없어요. 이런 거 주지시킬 필요도 없어요. 제가 뱀도 해봤는데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갈 거예요. 자, 최종 목적은 네 색깔 개구리, 그러니까 얘 대왕 개구리 말고 2인자들이 2명 있는 거야. 2인자들이 2명 먼저 들어가고 대왕 개구리가 마지막으로 그 위에 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막 가고 여기에 포진해서 막 막아놓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내 대왕 개구리가 들어가는 그 순간 나 여기 집 비워줘야 돼. 내가 지금 들어가 있는 요 9개의 칸이 있죠. 여기 비워줘야 돼. 이 조건이 없으면 고정으로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이제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고정 박는 걸 없애기 위해서 집 비우기 조건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재밌게 진행이 됐거든요. 비워도 줘야 되고 들어도 가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과 같이 하기에는 게임 시간이 조금 기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이해하셨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앞에 한 마리 있으면은 탁 뛰어넘는 건데 이거 역시 우리 바다동물 장기에서처럼 연속 뛰기도 되고요. 다이아몬드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속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의 전략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뒤에 남아있는 애들이 있는 것보다
서로 다이아몬드 게임처럼 뛰어넘어가야 빨리 가잖아요. 하나씩 가는 친구는 빨리 못 가거든요. 뛰어넘어가려면 우르르 같이 이동해야 돼요. 너가 나 넘어, 내가 다시 넘고 서로 넘으려면 남기지 말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한 마리 정도 남겨놓으면 상대방을 골탕 먹일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전략이 매번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전략 게임이 될 거예요. 제가 요거는 직접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래서 강추하는 게임이거든요. 바다동물 장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없으신 분 없지 않나요? 그죠? 이거 국민 게임 아닌가요? 다 갖고 계시죠? 요거랑 같이 조합해서 꼭 2개 한번 잘 넣어서 콜라보 게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게임이에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죠? 조금 오바되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게 정리해 볼까요? 자, 개구리 뒤집기 게임의 매력은요. 쉽고 재밌어요. 자, 일단 선생님 이 타일 두툼하고 단단하고 모서리 동글동글해서 애들 손에 쥐기 완전 좋아요. 이거 카드 게임처럼 막 구기고 이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 손에도 딱 들어와서 게임하기 너무 좋아요. 내구성도 짱입니다. 그리고 규칙 얼마나 간단합니까? 놓고 뒤집기 끝이에요. 놓고 뒤집기, 놓고 뒤집기. 하나 더 못한다면 놓고 뒤집고 보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런 반전 재미가 있죠. 지금은 누가 이기다가 다음 판은 다음 한 번 더 했더니 갑자기 뒤집어지게 하는 이런 반전 게임. 이게 가지는 묘미예요.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메모리 전략 게임입니다.